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9장 청간의 합의불합을 논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간합은 다 아시죠? 그런데 사주에서 청간합이 있다고 해서 다 합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청간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합의 불합자, 그 다음에 개, 격, 어유, 소가냐 그랬습니다. 자, 합이 있어도 그것이 합의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대개 둘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자가 있거나 또는 거리가 이렇게 사이가 떠가지고 이렇게 착 가까이 붙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합이 있어도 합의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여인 피차 상호. 여기서 끊으면, 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요? 피차 서로 좋아하더라도, 그쵸? 이유 인종 중 간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요? 끼어들면, 그쵸? 따라오면, 중간에 끼어들면, 즉, 교필, 불능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귈 교자죠. 그쵸? 사귐을 어떻게 한다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쵸? 필불,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여, 갑여, 기합, 이 갑기, 중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는데, 갑기, 중간에, 그쵸? 갑기 중간에 뭐예요? 경야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경금이, 그것의, 경금 사이에 그것이 이렇게 끼어들어 있다. 그렇죠? 중간에 끼어들어 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 갑, 기능, 월극아지, 경이, 합기 그랬어요. 갑이 어찌 능히 나를 극하는 경금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기와 합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자, 또 뭐예요? 이을 간지 그랬어요. 또 을목이 을목이 그것의 중간에 있다면 즉 기능 그랬어요. 즉 기능 즉 기가 어떻게 해요? 어찌 능이 그쵸? 그 다음에 월극아지 을이 합갑 그랬어요. 나를 극하는 을목을 뛰어넘어서 갑과 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갑목이 기토랑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사이가 뜬 사이에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간목이 이 기토랑 합하려고 해도 얘를 뛰어넘어서 나를 극하는 경금을 뛰어넘어서 합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닫고에 있는 요 부분에 얘는 뭐냐 하면은 을목이 사이에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기토가 뭐예요? 시간에 있는 간목과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이제 경이 아니고 여기서는 을목이 끼게 된 거죠. 을목이 이렇게 사이에 있게 되면 기토가 나를 극하는 이 을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간목과 합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문이 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쵸? 자, 간목과 기토가 있다는 것은 갑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제인 내 처와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 이게 방해가 돼서 합이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기토가 또 반대로 이렇게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을목이 있게 되면 이 을목이 일간 기토를 목극도하니 갑기합이 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제어 세여냐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세력의 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력의 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쵸? 합이 불감합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유약, 무약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이 있어도 뭐예요? 감히 합하지 못하니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무약, 그죠? 유약, 무약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우유, 격위, 태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자르면은 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 자리가 태원. 너무 멀면 그랬어요. 너무 멀면 간격이 있는, 그러니까 간격이 이렇게 중간에서 간격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방해하는 극작용을 하면 안 되지만 중간에 방해하는 극작용이 없어도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소리예요. 그쵸? 거리가 너무 멀면 자, 뭐예요? 여갑, 제, 연간, 기제, 시상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연간에 있고 자, 기토가 시상에 있으면 뭐예요? 심수, 상계, 그쵸? 그 다음에 지즉, 상위 그랬어요. 마음은 비록 서로 맺어지고자 하지만은, 그쵸? 땅의 그 거리가, 땅의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게 합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예문을 살펴보면 자, 을목일간인데 갑과기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멀다. 이것은 합하고자 하고 맺어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늘과 땅 끝처럼 너무 멀어서 이거는 저는 합이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을목일간이 이 기토를 목극도 하니까 당연히 갑기합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멀어서 합이 안 된다고 이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간이 하는 역할은 그냥 8글자의 기준점이 되는 역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얘가 가장 수고롭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육신을 표출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재화를 통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육신을 정하는 그런 기준만 될 뿐이지 을목 자체는 생화극제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생화극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을목 자체는. 그냥 나한테 정관이고 나한테 재성이고 뭐 나한테 칠살이고 나한테 식상이고 이것만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지 이 을목 자체가 생화극제를 통해서 다른 오행들을 뭐 극하고 다른 오행을 막 생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경겁제, 비경겁제. 비겁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하는 역할과 비겁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심효천 선생님이 바보도 아니고 금방 앞부분에서 중간에 이렇게 방해하는 자가 있고 사이가 뜨고 중간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합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멀어서 합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너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니 꼭 잊지 마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천남 지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사이가 떨어진 게 어떤 정도로 떨어진 거냐면 그거는 그러니까는 시간과 연간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사람은 하늘의 남쪽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의 북쪽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 내 기둥의 위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주에서 이거는 이렇게 멀다는 거야. 하늘 끝, 땅 끝처럼 이렇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설명이. 그래서 불능, 상합, 일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하여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옮길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나로 옮길 수 없다. 그쵸? 연어, 유소, 제이, 불감, 합자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제압되는 바가 있으니 뭐예요?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과는 뭐예요? 역초 유차 그랬어요. 역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이게 이렇게 합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중간에 뭔가 방해자가 딱 있어가지고 합이 못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이 불능 합야 반합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합을 하여도 그쵸? 합을 하여도 합하지 못하니 이것을 반합이라고 한다. 합을 하여도 합하지 못하니 반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위, 화복, 득, 십지, 2, 3, 2, 2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화와 복이 10에서 2, 3이 이미 얻을 뿐이다. 두세 가지만 얻을 따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해자가 있어서 합이 아예 못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멀어서 합은 안 되지만 그래도 2, 3% 열의 두세 가지는 그래도
합작용을 할 수 있다. 참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경중을 잘 살펴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죠. 영리학에서는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학문이라서 그 변화가 무쌍하므로 그래서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합의, 무, 상, 합자, 하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또 합이 있어도 뭐야? 합이 있어도 합으로 상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갑생, 인월, 월시, 양투, 신관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 묘월에 출생하고 월과 시에 양투 뭐가 신금 정관이 이 정관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죠? 나타나게 되면은 이년 병합 월신 시위 합일 유일 그랬어요. 그렇죠? 연간의 병화가 월의 신금을 합하니 먼저 합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남게 되어 어떠고요? 관성 반청 관성이 오히려 청해졌다 맑아졌다 이거죠. 자평진전 격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간의 혼잡이죠. 청간이 혼잡으로 드러나거나 또 편중되게 두 개 이상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파격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잡되거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정관 같은 경우 또는 관살 혼잡 이런 경우에는 상관경관을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합을 통해서 합의돼서 내가 피해를 본 얘를 나는 일간이죠. 일간이 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흉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일간인 내가 이득을 본 거, 일간인 내가 좋아진 거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간목일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인월이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묘월에 태어나면은 양인월령에 태어난 거고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이라고 하는 월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럴 때 년의 병화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월과 시의 신금 정관이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연월일시 순서에 의해서 합은 얘랑 먼저 하는 거죠. 병신합을. 그쵸? 이렇게 얘랑 먼저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합을 하니까 이 신금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너무 멀리 있어서 합이 안 되니 이 신금 하나만 깔끔하게 이렇게 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을 하니까 오히려 정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흉한 거고 합격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병화가 하나를 이렇게 합으로 걷어서 없애버리니 양인격이든 아니면 인월이면 걸록격이면 더 좋았겠죠. 그쵸?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 구조로 이게 이제는 오히려 격국이 더 맑아졌다. 이런 예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